저는 2023년에 대형 증권사가 상당한 시세 분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과 같은 대형 증권사들입니다. 중소형 증권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금년 8월 22일자 기사입니다. 대형 증권사들 내년 상반기 가상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국내 증권사들이 내년 상반기에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NH, KB, 신한투자금융 등이 내년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위한 예비 인가 및 법인 설립 신청에 나섰습니다.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설립에 필요한 논의가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라고 하면서 올해 4분기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법률 조항 및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내용을 발표한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기사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인 8월 23일에 이들 대형 증권사들이 모두 이를 부인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은 사실 무근이라는 것입니다. 23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 소식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거래소 설립 소식이 잘못 와전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사 중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기사는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가 가상자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 하면서도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도권 증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공개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형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대형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드는 것이 거의 100%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문 인터뷰에서도 증권사가 가상자산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아직 규제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자면 규제, 즉 가이드라인이 뚜렷해지면 가상자산 사업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공개적으로 추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뒤집어서 말하면 비공개적으로는 추진 중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딱 1년 전인 2021년 8월 16일에 색다른 관점에서 본 KB금융과 미래에셋증권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KB금융과 같은 금융그룹 그리고 미래에셋증권과 같은 대형 증권사가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왜 대형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할 것으로 예측했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금법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인데 이 법에 의해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 계좌 확인서 등을 받아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하여 실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등록에 직접 개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신고가 아닌 정부의 승인에 의해 거래소가 운영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상 정부의 승인이 아니라 향후에는 입법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허가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증권사 관계자가 말한 규제가 뚜렷해지는 부분입니다. 즉, 지금의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입법을 통해 명확히 규제사항을 명시할 것이고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 규제를 준수하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허가제라면 요건만 되면 누구나 뛰어들어 정부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을 너무 싫어해서 금융권에서 거래소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정부 눈치만 보느라고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허가제가 되면 우리나라 제도권 내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떳떳하게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도 굳이 제도권 내에 있는 금융회사들을 허가 대상에서 배척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시는 편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입니다. 이를 보시면 대부분 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갖춘 거래소만을 금융당국이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결국에는 실질적으로는 등록제보다는 허가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거래 대금이 수십조 원에 이르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정부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증권사들이 왜 암호화폐의 거래에 뛰어들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가상자산 거래라는 것이 주식 거래와 유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를 우리나라에서 증권사보다 더 잘 운영할 것은 없습니다. 거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아주 쉬운 일이고 고객 보호 역시 늘 해왔던 것들입니다. 둘째,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익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정체되는 증권사의 수익성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분야가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2012년에 설립되어 불과 10여 년밖에 업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1년 매출 3조 7,046억 원, 영업이익이 3조 2,714억 원을 기록하여 영업이익률이 무려 8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대기업과 대기업을 나누어 지정한 2017년 이래 준대기업 지정을 건너뛰고 단숨에 대기업으로 지정된 것은 두나무가 첫 번째이자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두나무와 우리나라 대표 증권사인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의 실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은 2021년 매출액이 9조 8,095억 원, 영업이익이 1조 3,087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3%입니다. NH투자증권은 2021년 매출액이 10조 7,662억 원, 영업이익이 1조 2,979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2%입니다.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모두 업비트의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형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큰 시장을 증권사들이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증권사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질 분야입니다. 코인들도 몇십 개를 운영하기보다는 작코인들을 제외하고 메이저 10개 정도의 코인 위주로만 거래를 하면 안전성에 크게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셋째로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진출하면 기존 업비트나 빗썸에 비해 비교 우위로 올라서서 단번에 시장 점유율 1위의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고객 입장에서도 대형 증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게 되면 업비트와 같은 가상자산 전문 거래소들보다 더 신뢰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객 확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커다란 시장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비트코인 거래를 한다면 업비트를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삼성증권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만약 사고가 터지면 업비트가 더 고객을 잘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삼성증권이 더 고객을 잘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답을 내리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것은 현재의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명은 사실상 은행이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반드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금융권에서 이를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가상계좌 발급을 잘 안 해주거나 골탕을 먹이는 등의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미래에셋증권과 같은 대형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대형 증권사에는 상당한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 뉴스가 내년 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증권사들의 예상 시가 배당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경우 올해 2,900원을 배당한다고 가정하면 시가 배당률이 8.4%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배당만 받고 끝내는 주식보다는 많은 배당도 주고 경우에 따라 큰 시세 차익도 거둘 수 있는 대형 증권사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 의견일 뿐이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